2022년 12월 6일 화요일, 지금은 밤 11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이브를 켰는데 라이브가 안 돼요. 내가 무슨 설정을 잘못했는지 설정을 하려고 해도 뭘 알아야 설정을 하는데 건든 적이 없는데 라이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녹화로 찍어서 업로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생계가 어렵다고 하더니 그 화물연대 기사들이 면허증을 대여해서 월 수백만 원 버는 화물연대 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면허가 그 조경 자격증이 있습니다. 조경사 자격증. 그것도 임대를 합니다. 뭐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태권도계에도 생활체육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게 없는 사람들이 간혹 뭐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 취득하는 기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물론 뭐 기존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든 말든 간에 다 준비해서 하는데 없이 시작하면 안 되지라고 이제 또 핀잔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해해 보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그런데 그 1년에 한 번인데 그 시기에 공교롭게도 무언가 피치 못할 일이 있다면 또 놓쳐가지고 다음 해로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거 뭐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면허 체제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의사 면허증이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변호사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들은 그 진입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화물차를 몰기 위한 것인데 면허 따로 있어야 된다,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왜 여기에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운전면허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 만들어졌다, 이거 일몰시켜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레미콘 기사들 그 업계는 아주 그 단단한 카르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임제 화물차 안전효과 없다, 이게 원래 좀 천천히 가거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장해 달라고 하는 그게 취지인데, 안전사고에 효과도 없다, 운송시장을 왜곡시키는 반시장법이다, 물류비가 높은 이유가 또 여기에 있다. 이거는 이제 매일경제에서 원래, 이건 한국경제인데 매일경제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는 가장 정밀하게 취재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저와 다른 직업이죠. 다른 직업인데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거나, 또는 제 주변에도 뭐 신차 차 출고되는 거 탁송하는 뭐 후배도 있고, 또 뭐 여러 타입의 운전하는 분들 제 지인 중에 있긴 합니다. 한국경제입니다. 이란에서 히잡 의무 완화할 듯하다, 복장 단속한 도덕경찰을 폐지한다. 도덕경찰이 있습니다. 종교경찰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특히나 이제 히잡을 단속하는 거죠. 규율에 또는 종교에, 강령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 히잡을 벗었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곧바로 적결 처리를 하거나 붙잡아 가거나 뭐 그렇게
하는 도덕 경찰이 있는가 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도덕 경찰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히잡 복식 문화가 한국 사회에 더 잘 들어맞을지도 모릅니다. 특히나 정치 방역을 보내면서 제가 가만히 한국인들의 어떤 관료 또는 국가의 통제에 자발적으로 잘 따르는 이런 속성을 봤을 때는 이슬람권보다 훨씬 더 히잡에 친숙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권을 논하고 또 여성들의 신장을 논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에 순응하는 것을 보면은 좀 뜨악할 때가 있죠. 물론 전염병이라고 하는 그 양태에 따라서 지금은 그렇게 통제에 따라주는 것이 맞다라고 정당성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마다의 사정이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접종하지 못할 사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병 걸릴게 그냥 그러면 나는 내 면역력을 믿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면역력이 강하다고 해도 당신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확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도 같이 마스크 끼고 백신 접종해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면역력이 강하든 말든 백신을 맞든 안 맞든 바이러스는 나의 상기도를 경유해서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서식처 자체가 인간의 상기도이기 때문에 전염병이라고 해서 그렇게 논리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대기업 밀어주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정도의 수준에만 오른다면 양향자 의원이 원래 더불어민주당이죠. 참 좋겠다. 대한민국 얼마나 번영해질까 이런 희망 섞인 상상을 해봅니다만은, 그런데 양향자 의원은 광주 5.18 왜곡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발의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친기업적이고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적 소견과 주장을 펼치는 의원인데, 왜 그런 인간의 자유를 올가매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자유라고 할 때 타인의 자유를 침범할 자유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가 자유의 기본적인 개념 규정입니다. 그걸 빗대어 볼 때 양향자 의원이 광주 5.18이라고 하는 서술, 그 플러스를 왜곡하거나 부정하게 되면은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현재 생존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거 역시 그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이라든지 6.25 전쟁이라든지 각종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 물론 정론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다 밝혀진 사료들에 의해서. 그래도 이설을 말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 광주 5.18 빼놓고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 이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에 관련돼서 괴담 영화 만들어가지고 몇십억 원의 차익을 남긴 인간도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섹스 비디오가 곧 나올 거라고 해놓고 아직까지 처벌받지 않는 인간도 있잖아요. 광주 5.18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시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걸 처벌한다라고 하는 법을 발의한 사람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친기업 정서를 보인다. 굉장히 미스테리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미스테리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양향자 의원은 제가 방금 임진왜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얼마 전에 펜앤마이크에 출연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면은 반드시 필패한다, 반드시 패한다라는 말을 이순신 장군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향자 의원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순신에 대해서는 뭐 어떤 특정 책은 필사도 하고 읽기도 한 3번 떼내고 뭐 그랬습니다. 그 중에는 당연히 난중일기가 있죠. 이순신에 관련된 자료 중에서 난중일기 말고 또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 본인이 서술한 게. 그 난중일기에는 양향자 의원이 말한 상대방을 업신여기면 필패한다라는 말을 이순신 장군이 한 적이 없어요. 양향자 의원이 어느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말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료라고 하는 것이 영상도 하나의 사료입니다. 저도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러한 검증되지 않은 말을 해서 굳이 양향자 의원의 어떤 신뢰도에 스크래치가 나게 스스로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제가 지금 뭐 몇 가지 기사를 그냥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마지막에 양향자 의원 소개했습니다만은 양향자 의원이 출연했던 채널이 언급하지만 펜앤마이크입니다. 언론사입니다. 언론사인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언론사가 지금 어느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제가 과문하지만 제가 판단컨대 굉장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불쾌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나름대로 뭐 유치하게 자랑하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신문 10가지 종이 신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많은 양의 신문을 보고 다양한 신문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만큼 나의 분석 능력만큼 정보를 취합하고 흡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내공이 아주 얕고 부족한지라 신문을 많이 본다 하더라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신문부터 또 지방 신문까지 포함해서 10가지 신문을 매일 아침에 보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운전할 때 유튜브 같은 게 제가 구독은 하지 않습니다만 YTN이나 뭐 MBC나 이런 요즘 유튜브로도 송출을 하니까 그런 거 가끔 뜨면 뭐 썸네일에 낚인다 이런 것보다도 주제를 봐서 관심이 있다 싶으면 제가 클릭해서 한번 운전할 때 잠깐 볼 때도 있고 또는 라디오 운전할 때 들을 때도 있고요. 식당 갔을 때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TV가 켜져 있는 경우 뉴스를 볼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특히나 대표적으로 최근에 흰남노라고 하는 태풍이 북상할 때의 반응을 보였던 언론 뭐 비참한 지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기온에 대해서도 원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예년 같으면 원래 10월 중순부터 얼음 어는 데도 있고 추워졌더랬습니다. 그런데 계속 따뜻했던 거죠. 그게 이상했던 건데 기온이 뚝 떨어져서 지금은 그동안 따뜻했다 보니까 춥다 여기겠지만 예년 기온에 비한다면 정상 기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무슨 시베리아다 뭐다 한파다 완전히 정말 삼류 유튜버에 버금갈 만큼 괴담처럼 그렇게 퍼뜨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뭐 단편적이지만 그런 것부터 해서 경제를 다루는 건 또 어떻습니까? 당장 제2의 IMF 온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모든 언론사에서 기본으로 깔렸던 것들이었죠. 심지어 한국경제신문에서도 굉장히 위협적인 기사를 실고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너무 무뎌질까봐,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무감각할까봐 조금 자극적인 언어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애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애교를 너무 넘어섰고,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물론 MBC 민주노총 노조원들입니다. 광우병 때 보도는 세계가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죠. 2016년에는 어땠습니까? 2016년. 지금 사람들 거기에 대해 관심 없습니다. 그때 박근혜는 미친년이어야 했다라고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그래서 촛불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반성 안 하기로 유명한 거는 언론뿐만 아니라 사람들, 국민들도 만만치 않죠. 태블릿 PC는 어떻게 된 것이냐, 손석희는 정말 진실된 언론이냐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내부에서부터 도둑놈들이 다시 집권을 하고, 거기에 내용해가지고 같이 놀아놨던 더불어에서도 한번 집권하고 지금 집권을 실패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마치 정치가 우리나라 언론을 닮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언론이 정치를 닮았다고 할까요? 저질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유튜버들이 속속 등장을 했고, 특히나 보수 진영에서 정치 관련된 유튜버들이 속속 등장을 했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도 많이 모으고 그들의 사세도 확장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그간 몇 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떤 평가를 해보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후원을 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제가 후원을 결정했던 것 바로 그런 이유죠. 펜앤마이크, 원래는 정규제 TV죠. 그 전시는 2012년 팟캐스트 당시부터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자꾸 과문하다는 표현 씁니다만 정말 저는 과문한데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말 민감하게, 예민하게 유튜브 포함 우리나라 언론 환경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정말 후원할 만하다. 지켜내고 계속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만하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주는 정보에 내가 기대 볼 만하다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확신에 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완벽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특히나 역사 그리고 사실 바로잡기, 또 경제 관련된 정론, 정치적인 흔들리지 않는 입장과 소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특히 고마워하는 부분인데 환경 관련된 콘텐츠입니다. 지금 저 역시 환경 관련된 영역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박석순 교수라는 분을 알기 전에 저도 역시 환경 관련된 자료는 좀 봐왔더랬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거 너무 심하게 기울어져서 편향되어 가고 있다라고 좀 감지를 했고,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생태사회주의, 즉 다시 말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녹색 망토를 입고 나와서 반자본주의, 반문명 캠페인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감지를 했고, 이걸 어떻게 하면 균열을 낼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하죠. 그런 균열을 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유일하게 펜앤마이크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균열이 갔는지는 모르겠어도 워낙 척박한 편향된 환경이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구글로부터, 구글은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냥 완전히 멋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이나 군 생활을 할 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또라이 고참 있죠.
이유도 없이 막 두들겨 패고, 또 지휘관 중에서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하는 거.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다 굉장한 수익을 올리면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이 곧 권력입니다. 정보가 원래 권력이어야 되는데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더러우면 쓰지 마라 니부터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더러우면 안 써야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저는 한낱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만 펜앤마이크 같은 소중한 존재가 그나마 기생하고 발붙일 수 있는 환경이 구글이다 보니까, 유튜브다 보니까 더러워도 욕하면서도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채널을 후원하면서 아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런 채널을 지켜야 된다라고 제가 성토를 하는 겁니다. 제 구독자들 성향이 어떤지 100%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크리스찬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보수주의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기타 소수 등등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주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마 펜앤마이크는 싫어, 정규제는 싫어,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입장, 또 특정 인물을 비판하는 입장이 왜 그렇게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느냐, 기회주의자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보는 정규제라는 인물은 적어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 소신 하나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 잣대를 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저부터도 비판을 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조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한 관리, 의혹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어, 선관위 일하는 실력이 형편없군, 이게 아니라 아예 데이터를 조작을 하고 선거통, 투표함 자체를 바꿔치기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행정공무원, 그 다음에 선거인단, 선거관리인단, 그 다음에 언론, 모조리 합세해서 일편단심으로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부정선거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거죠. 저한테도 가끔 댓글이 아직도 종종 남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댓글에 그랬습니다. 부정선거가 과연 있었다면은 대한민국 역사상 특종 중에 특종일 텐데, 출세는 따놓은 당상일 텐데 왜 그 많은 언론인 중에 한 사람도 그걸 취재를 하지 않을까요? 또 관련 공무원들 중에서 그거 밝히면 대국민적인 영웅이 될 텐데 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까 전부 좌파가 장악했기 때문이래요. 이야, 그러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저도 미심쩍다라고 느꼈던 게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의혹을 가졌던 것은 명명백백하게 풀렸습니다. 명명백백하다라고 하는 발언을 공모라고 하는, 박사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이 쓰던데요. 다 명명백백하대요, 자기의 주장은. 어쨌든 그게 하나하나 주제마다 격파되면서 설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는 거죠. 안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 집단적인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더 맹렬하게 치달아 갔느냐?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예. 제가 어쭙지 않게 그 사람들을 뭐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수한 분들이 많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물론 조금 더 살펴보고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졌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애국자들의 정신머리를 질질 끌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노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밝힌다고 모금해서 어디에 섰는지를 이제 밝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아직까지도 그걸 꾸준하게 계속 뜨겁게 주장하는 사람은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죠. 아마도 자기가 살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예, 저는 막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기회주의자 아니냐?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왜 주장을 하느냐? 너 하태경하고 똑같은 놈이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빼고는 아마 별로 없지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특히 부정선거 관련되어서는 그 펜앤마이크에도 영상이 있습니다. 다 그 해명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하러 누구든지 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런 영상들,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밝혔던 그 서술, 예, 꼼꼼하게 보시고 자꾸 뒤집으려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 연구를 하지 말고 뭐 좌우 없습니다만은 본인의 혹시 너무 뜨거운 애국심 때문에 엇나간 판단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의심은 한번 해봄직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주 쌍스러운 욕까지 해대면서 막 그랬고 펜앤마이크에 후원하고 있던 구독자들도 많이 떠나갔겠죠. 예, 왜 후원 이야기를 제가 갑자기 하느냐. 언급하지만은 구글에서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자세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돈 없이 유지되는 건 없잖아요. 펜앤마이크에도 광고 수익이 차단이 된다거나 아예 원천 봉쇄가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운영 자체가 조금 어려운가 봅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풍족하든 돈이 부족하든 돈은 누구에게나 자기 돈은 소중하죠. 그 소중한 돈을 제가 후원을 할 때는 이 나라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하고 뭐 제가 대단한 뭐 애국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금방지게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나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또는 좀 과장하자면 국가 수호 자금이라는 생각으로 조금이나마 보태고 있거든요. 네가 보태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강요하는 거냐? 넌 지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가장 놀랐던 게 최근에 이태원 사고를 다루면서 거기에서 그날만 하더라도 강간 신고 접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규재 주필이.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뭐 거기에서 환각제를 투여한다, 사용한다 이런 거는 이제 뭐 다들 아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신고 접수가 된다는 것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란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제가 누군가가 곤란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제를. 근데 그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어떻게 알았을까? 그 현직에 있는 사람들 알고 있는 분이 있나? 아무리 취재력이 좋다지만. 근데 그런 말을 유튜브 포함 어떤 언론에서도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변질되어버린 헬로윈 문화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수구 보수들에 대해서 보수에 얼마나 가까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 뭐 결사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보수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은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짜장면을 확실하게 먹어본 사람은 어느 게 짜장면인지 짬뽕인지를 알잖아요. 안 먹어본 사람은 뭐 내가 대충 들었는데 짜장면이 조금 시커먼 색깔이 있고 그래서 저거 짜장면 아니냐라고 여길지도 모르는 것처럼요. 대한민국에 지금 보수 정당 없습니다. 없습니다. 좌익들은 뭐라고 합니까? 극우라고 하잖아요. 자기들보다는 약간 오른쪽 한 몇 칸 가 있다 이런 뜻일지 모르겠는데 예, 대한민국에 보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구 보수 또는 보수 코스프레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신랄한 채찍질을 가하는 뭐 아주 처참한 죽비로 내려치는 그런 언론인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헤헤헤 하면서 찰싹 달라붙어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그다음 뭐 이건 조금조금한 주제들입니다만은 조계종에서 자기들의 사찰만이 아니라 그 지역 주변의 명산을 통과할 때 등산객들에게 통행료를 받아낸다는 거, 그거 어느 언론인이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많은 생활 중에서 지연 말단적인 하나의 주제일 뿐이야라고 뭐 좁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말 못합니다. 그거 두려워서. 우리 여기 가까운 지역만 하더라도 저는 저기 불국사에서 석굴암에 올라가기 전에 원래는 더 밑에 통행료를 받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간포로 넘어가는 고갯길도 있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불만이 나오죠. 나는 거기 안 간다. 나는 저기 간포로 넘어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통행료 징수대가 조금 더 후퇴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토암상 정상에 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무조건 거기에서 돈을 다 징발을 하거든요.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려면 아예 저기 뭐 주차료 정도? 주차료도 자기들이 모든 그 실권을 가진다는 건 무리고요. 석굴암 입구 정도에서 매표를 하면 모르겠으되 그런 것처럼 또 우리 경북 지역에 뭐 다른 지역도 많이 있을 겁니다만 청송 근처에 주황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대전사라는 절이 있어요. 사찰이 있습니다. 조계종 아마 소속일 거예요. 대전사에 안 가고 단풍 구경하러 가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4,500원씩 다 내라고 합니다. 4,500원씩.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거. 아이고, 놀러 가는데 그 정도 주머니에 돈 안 챙겨 갈까봐 그러느냐. 그 정도가 뭐 그렇게 큰 금액이냐. 아닙니다.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방문을 하는지. 거기 4,500원씩 다 징발. 예, 그거 비판했죠. 그 다음 제가 몇 가지 아까 적어놨는데, 썸네일에도 있습니다만, 공천 비리에 대해서, 공천 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 탈레반들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또, 우리나라 모든 사건들에 대한 감성팔이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러한 언론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거 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근본적으로 터부시되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린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썩은 영린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오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재래시장이다, 전통시장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현대화 작업을 한다고 돈을 받잖아요. 세비 지원을 받잖아요. 제가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질 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터부시 되는 것들 중에서 한 개를 제가 예를 지금 드는 겁니다. 계속해서 재래시장이다, 전통시장이라고 하면서 계속 현대화 작업을 한다고 하면서 세금 투입을 하거든요. 도대체 그 현대화는 언제 되는 거죠? 현대화 작업을 계속 하는데 계속 전통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지적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예, 금기시되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타파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옳다고 봅니다. 그건 비단 그 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얼른 빨리 다른 체제로 진화 또는 전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가령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쌀농사 그런 경우죠. 매표 행위일 뿐입니다. 지금은 쌀이 잉여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잘 안 먹습니다. 더 맛있게 먹게 할 품종 개발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지원들은 끊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당장 농사 짓는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도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길게 볼 때 그것은 농민들을 오히려 거기에 가둬놓고 필요할 때 때가 되면은 꺼집어내어서 썰어먹는 아주 잔혹한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적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되는 그런 영역, 썩은 영린들을 뜯어내는 그게 언론의 역할 아닙니까? 의회는 예산을 삭감하고 아주 강력한 견제를 해야 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 사라졌죠. 의회의 지금 기능 존재 자체가 지금 필요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언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질화되었죠. 어느 하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오롯이 잘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없다고 느껴질 만큼,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나름대로 돌아갈까라고 이상하게 여길 만큼 여러 분야에서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언론사 하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주간 정보지로서 비타민이라고 하는 정보지가 나왔던 때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24일 시작으로 종간호는요 2015년 잠깐만요 15년 12월을 지나서 좀 더 나갔습니다. 종간호 2017년 4월 27일까지 그러니까 꼬박 3년 딱 3년을 채웠네요. 아주 양질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러한 정보지가 있었나? 없었죠. 아주 양질입니다. 제가 이렇게 책자로 만들거나 스크랩을 해가지고 인덱스를 붙이고 막 걸레입니다. 아무데나 넘겨도 다 이런 게 나옵니다. 아무데나 넘겨도 관련된 신문 삽입도 해놓고 제가 살면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참,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머리에 남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문하다라고 하는 게 지나친 겸손이 아니라 실제인데요. 아주 역사부터 해서 경제, 여러 가지 사회 또는 세계적인 사건들 총망라해서 다루고 해설을 하고 그렇게 하는 학습지입니다. 그리고 그걸 좀 추려가지고 책으로 출간했는 것이 시대의 질문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런 수준의 정보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느 언론사에서 나오죠.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에서 퇴사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압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를 했기 때문이죠. 마지막 인터뷰. 심지어 거기 한국경제신문의 젊은 기자들로부터도 집단 항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놀랍죠? 한국경제신문에서.
한국경제신문의 사훈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한 기자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전에는 생글생글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글 쓰자라고 하는 걸 줄여서 생글생글 전 아직 보거든요. 그게 당시에 좀 명문 고등학교들로부터 호응이 컸고, 그거 공부하고 자라난 청년이 되어가지고 지금 한국경제신문의 기자로 입사하게 되는, 참 그래도 책이든 영상이든 뿌려놓으면 누군가는 보게 된다고 하던데, 그런 결실을 거두게 되는 아주 훌륭한 유권자가 되었겠죠.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야로 나와서 유튜버를 하고 또 펜앤마이크를 계속해서 만들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구글로부터 말도 안 되는 탄압, 폭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에다가 돈으로, 물론 이제 감사의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슈퍼챗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건 이제 응원성이죠. 근데 그거마저도 구글에서 떼내가거든요. 이놈의 구글이 플랫폼 장사를 하는 동업자 의식조차 없는 인간들입니다. 앞세워가지고 돈 빨아먹잖아요. 재주 부리는 곰처럼 여기면서 폭압 펼칠 때는 또 설명도 없이 지 멋대로 하거든요. 설명이 있긴 해요. 저거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매뉴얼에 따른 설명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영혼 없는 설명. 그래서 직접적인 후원을 통해서 언론사 하나 정도는 무슨 세금으로 지원이 되거나 무슨 국가로부터 의존한다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각성된, 교양이 한껏 고무된 저 같은 사람, 트레이닝 되어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부터 해서,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저 같은 사람부터 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자유 언론사 하나 대한민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저는 거기에 있는 분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대화 한번 해본 적 없고 얼굴 한번 마주쳐 본 적 없습니다. 그분들도 당연히 저를 모르죠. 그런데 제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구독자 중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면 오해를 푸시고 펜앤마이크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후원도 좀 해주시면, 뭐 지금 다 경제가 어렵다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액수의 어떤 뭐 정해진 그런 것보다도 조금씩이라도 십시일반 우리가 나라 살리는 군비다라는 생각으로 좀 도와주시면 어떨까 하는 구세군 냄비 같은 그런 영상을 한번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